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2월달 마지막 날이에요. 모두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조금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어제 한 차례 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이게 또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코스피는 0.4%의 미약하지만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별다른 조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틀 동안의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은 1.4%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2차전지 업종이 가장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1% 내외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큰 상승이나 하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LNF가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이것도 조금은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다른 소재기업인 첨보도 좋았었고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쉬어갔었네요. 또 게임주라든지 엔터 기업들, 이쪽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코스피가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어요. 1000억 이하라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3거래일 동안 거의 9천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인 순매도가 조금은 찝찝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은 어제 매도 규모만큼 다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네요. 반대로 삼성 SDI,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2월 14일 보름 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는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LNF,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양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첨보, 카카오게임즈.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어서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대표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들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S&P 500이 0.3%의 상승이 나왔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의 지수를 보면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파란색 음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다시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물론 코스닥은 어제도 많이 빠지지 않았었고 오늘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추세를 이탈하면서 약간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또 갭상승과 함께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최종금리가 6%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달에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이런 이슈들이 작년과는 달리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작년이었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런 빨간불보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린 것은 아닌 만큼 조금 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지켜보고 또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과 S&P 500 이것도 추세가 돌아서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관찰해보면서 언제쯤 코스피가 돌아설 것인지 그런 생각과 판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내일은 3일절로 휴장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리면 투자자의 날이라고 해서 내일 테슬라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이고 여기에서 반값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반값 테슬라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모델 2에 대해서 25,000달러까지
전기차 판매 계획이 있었는데 보류가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테슬라 자동차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실제로 계획했던 반값 테슬라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슈를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재료와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로 반값 테슬라가 나온다면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모델 3였나요? 한 차례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굉장히 잡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봤을 때는 테슬라와 전기차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 예를 들어 국내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약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2차전지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의 차이가 조금 발생이 되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다운됐지만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는 오히려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내일 있을 행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코스모화학이라든지 IS동서,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는 달리긴 했어도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 주목해볼 것은 유럽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이게 다음 달 3월 14일에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으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오히려 발표 당일 시점으로 하여금 약세 흐름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계속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다양한 종목들을 보면 못해도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장에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후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없단 말이죠.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 그 시점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다면 폐배터리 관련주는 한 번쯤은 3월 14일 전후로 해서 조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조로 말씀드리겠고, 또 3월 14일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14일 정도 남았지만 이때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소학이라든지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사업장을 방문했고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설비를 둘러봤다고 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지금의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는 한번 충돌이 나면 바로 화재로 직결이 되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 점이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고, 또 충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전기차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두 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 CATL하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지금 선두가 아마 도요타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SDI. 이렇게 두 기업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향후 배터리 시장의 판도도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 종목들도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이슈. 오늘은 정말 2차전지로 시작해서 2차전지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장중에 LNF 기사가 나왔어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기사인 만큼 장중한테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죠. 테슬라와 3조 8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게 24년 1월부터 해서 25년 말일까지 2년이죠. 2년 동안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2021년 매출 대비 395%라고 합니다. 400%라고 잡는다면 100%가 2배니까 5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년 동안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규모가 2021년 대비 무려 매출의 5배에 해당되는 규모인 만큼 굉장히 엄청난 공급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 정지와 함께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 차트를 보면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갭 상승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봉으로 떨어진 뒤에 다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에코프롬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고 나서 바로 갭 상승 출발과 함께 음봉으로 떨어진 뒤에 다음날부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의 흐름보다는 내일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공급 계약 규모로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지금의 6%로 끝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내일부터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2차원지로 시작해서 2차원지로 끝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이 끝났고 2월 전체의 시장 흐름이 끝났어요. 모두 내일 공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3월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